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핀셋 개각을 오늘 단행했습니다. 총선 등판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발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의 등판 시기, 비대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여기가 언제 시점이 되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 장관 때로는 울고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되게 됐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 사진 해줘. 나는 이렇게 내 얼굴 보면 이상하지? 장관님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별 말씀을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변한 것 같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저도 제 이름을 잘 기억하고 나중에 잘 되면 써야겠어요. 네, 잘생겼어요. 그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저기가 쓴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그런 거로 또 안경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한동훈 장관의 을 포함한 개각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사람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 명이었어요. 네. 왜 이렇게 단행을 한 거죠? 한 명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방향을 잡지 못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내일 있을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우리 당 주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253개 예. 지역구가 다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포함되겠죠. 이분들이 뭐 한 자리에 다 오프라인상에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아마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들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지금 시점에 모시고 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카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닌 다른 카드가 선택이 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엔 뭐 어떤 그 현직의 자리가 있지 못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후에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개각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점에는 박문규 장관에 대한 교체 개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 내각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이 이제 후보자 지명자가 이제 새로 지명이 됐는데 아마 수원 지역에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무 지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구는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고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수원 정에 출마할 가능성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민주당 인사로 영입이 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된 이 김현준 전 청장은 수원 갑지역구, 현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로 꼽히고 있는 이 경기도 수원벨트에 잇따라 출마 또는 차출해서 내보낼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살펴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차출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야 하느냐? 그 이유는 아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나타날 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36.6, 한동훈 25.1, 김동연, 이준석, 원희룡, 이낙연,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는 네네. 이 숫자,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도 다양한 숫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늘 한동훈 전 장관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쪽으로 지금 흐름이 수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카드만 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가 지금 조원 CNI 시사저널만이 아니라 갤럽 같은 경우도 매달 둘째 주에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수개월 전에 4%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한 19%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25%와 36%인데 거기를 보면 약 21%와 19%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한순간에 어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른 그 과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수 지도자들 사이, 보수의 정치인들 끼리만 봤을 때도 사실 거의 독보적으로 앞에 그러니까 큰 차이로 지금 어쨌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이 소속 이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앞으로 후보들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공관위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공천 심사를 해서 누군가를 낙마시킨다든지 이런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인정하는 어떤 이 수량적,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판단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바로 이런 여론조사에서 봐라 이렇게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선호도 조사라든지 혹은 뭐 호감도 조사가 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금 미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에서 중지가 모아져야지만 어떤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든 그런 아마 그 추대 형식의 비대위원장 선임이 될 텐데 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당에서 고심하는 이유는 선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자리일 수 있고 만약에 선거라도 진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한테 가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 앞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주자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우려도 당에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재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언제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바닥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또 당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의를 모을 생각입니다. 내일 연석회의 직후에 바로 그러면 인선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시간을 뭐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십니까?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여러 지금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원희정 장관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중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점이 참신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다만 후임이 결정 전에 정치 입문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보도 등에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장관의 후임을 먼저 지명하기보다는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좀 비대위원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사임을 하고 그 사임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절차로 지금 간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절차적인 문제가 한동훈 장관의 최대 단점 혹은 약점이라기보다도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겠죠. 어쨌든 지금 시점에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경험, 무엇보다 선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차기 주자로서 인기가 많고 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의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당대표는 이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누군가를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예.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당내에 이제 반발과 저항을 부를 수 있고 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으로 점수를 많이 땄던 건 야당 의원들의 다소는 좀 무리한 공세에 한동훈 장관이 좀 시원하게 받아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거는 장관 입장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런 거고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장관도 아니고 만약 정치의 장에 들어온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과연 한 장관이 기본적인 메시지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 여러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당대표의 위치에 서서 과연 선거를 견인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어 구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아직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삐끗해서 내년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의 가치에도 상당한 금이 가는 거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데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내지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즉 대통령을 향해서 필요할 때는 할 말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목소리가 있는데 한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일체화된 인물이고 일각에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특히 연말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단체로 실험대에 서게 될 이 사안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종래와는 좀 다른 기류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과연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의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선거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예. 있습니다.